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강의 주제 하나를 정했고, 그리고 그 강의 주제에 대한 SNS를 개설하고 소개하는 콘텐츠까지 다 올리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혹시 미션을 다 완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끄시기 바랍니다. 자, 미션 제출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죠. 미션 제출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출을 못하신 미션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제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커리큘럼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꼭 저랑 1대1 미션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션을 하나하나 수행을 해주셔야지 그 단계별로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전 미션까지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부터 진행되는 커리큘럼 미션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해주신 분 있다면 꼭 끄고 다시 돌아가서 제출하고 나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션을 다 해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커리큘럼 챕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항상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는 뭔가 새로운 달, 새로운 해를 맞이한 것처럼 1월이 된 것처럼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커리큘럼 만들기에서 벤치마킹으로 시작하기 이 주제로 한번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벤치마킹이라고 제가 검색을 네이버에 해봤더니 지식백과에 따르면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사에서 배워온 혁신 기법이 벤치마킹이다. 그러나 복제와 모방과는 다른 개념이다. 벤치마킹은 단순히 경쟁 기업이나 선도 기업의 제품을 복제한 수준이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해 자사의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벤치마킹은 오늘날 특정 분야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복제나 모방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복제하고 모방하는 건 절대 안 되죠. 특히 요즘은 아주 오래전 데이터도 다 증거 남는 세상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강의했던 영상이 풀 영상으로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복제를 한다면 강의 시장이 신뢰감을 잃고 강의팔이란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오래 좋은 강의를 하고 싶고 또 오래오래 여러분이 만든 다른 강사님들이 만든 좋은 강의를 배우면서 살고 싶어요. 아마 저에게 배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오래오래 강의를 할 입장에서 꼭 벤치마킹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참고만 하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커리큘럼 만들 때 벤치마킹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봐야 됩니다. 모방이 아니라 벤치마킹이 되려면 우선 내게 있어야 돼요. 벤치마킹이 아까 그 정의에도 있었죠. 우선 첫 시작이 내 상품,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게 기본으로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를 참고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강의를 하나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우선 핸드폰 메모장이나 A4 용지에 내가 그 주제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부 다 적어보거든요. 이렇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보는 게 가장 1순위로 행해져야 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봐요. 그랬을 때 비슷한 좀 맥락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걸 그룹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룹을 묶어봤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그룹이라서 남겨놔야지. 이거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네. 그럼 빼야지. 이렇게 남길 것과 뺄 것을 정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그룹의 순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지를 정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커리큘럼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서 파일을 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보는 건데요. 제가 창업을 한번 강의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는지, 얼마로 창업을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는지, 언제가 제일 좋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홍보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창업에 대한 주제로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질문으로 적으셔도 되고 그냥 문장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싹 다 기록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비슷한 맥락을 그룹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우선 하나로 따로 분류를 해봅니다. 그리고 얼마로 창업을 시작했는지, 제 생각에 이 세 개는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돈을 벌었는지, 투자, 약간 폐업, 이런 거 약간 돈에 대한 거일 수 있어서,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랑 경쟁사는 있는지, 요거 이렇게 묶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경쟁사는 있는지 이렇게 묶어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좀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을 때, 자, 요것도 한번 묶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제일 좋았는지도 묶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계획 어떤지, 이건 약간 계획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홍보를 할 땐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서비스 운영 어떻게 하는지, 경쟁사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약간 요거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창업을 하는지, 요거는 또 따로 아예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네, 요런 것도 하나로 따로 이렇게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강의를 되게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그룹을 만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부분은 약간 시작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시작. 그래서 시작, 이런 메시지로 한번 묶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 약간 보람 있었을 때 좋았는지, 약간 이런 거는 뭔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그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돈을 벌었는지, 투자 어떻게 받는지, 폐업은 어떻게 하는지, 약간 요런 거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돈으로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서비스 운영하는지, 경쟁사,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요런 건 약간 서비스랑 판매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창업을 하는지,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례니까 다른 사람 사례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그룹을 봤을 때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거를 지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쭉 봤을 때 저는 굳이 없애자면,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넣으시면 되는데, 이걸 다 다루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지우시면 됩니다. 뭐 저는 뭐 이런 게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럼 총 4개의 그룹이 남아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룹의 순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할지. 강의 갔을 때 창업 강의면 왜, 얼마로, 언제 시작했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걸 맨 처음에 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 서비스 운영하는지, 아마 이게 두 번째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 궁금하죠. 언제부터 돈을 벌었는지. 저는 이게 세 번째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냐, 좋았을 때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룹이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커리큘럼이 4개의 그룹으로 해서 안에 세부 꼭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커리큘럼 만들기가 굉장히 쉽게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먼저 여러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셨죠? 내 커리큘럼을 먼저 기획하는 게 항상 1순위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강의 주제에 다른 강의 커리큘럼에서 공통적인 흐름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벤치마킹을 하라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정말 예전엔 저도 벤치마킹을 아예 전혀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같은 주제의 강의가 있으면 그거를 클릭하려고도 안 했어요. 괜히 봤다가 내 무의식 속에 남아서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어떡하지? 뭔가 약간 표절같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절대 보지 말아야지. 제 양심의 기준이 엄청 높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좀 프로 걱정러라서 미리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강의를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명한 작가, 이렇게 콧수염이 이렇게 난 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달리 미술관을 갔을 때 전시를 다 보고 마지막 공간에 들어갔는데 되게 인상적인 문구를 제가 봤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아무것도 모방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는 문구였어요. 여기서 아마 모방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서 그려서 팔으라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따라서 그리면서 연습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야지 내가 가진 능력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 달리라는 분도 피카소, 뭐 라파엘, 마네 뭐 이런 분들의 그림을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서 연습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과 문구를 보고 이런 면에서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제가 강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다고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을까. 어쩌면 양심이라는 단어 아래 내가 가진 지식이 완벽하다는 그런 오만에 빠져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새로운 강의 만들 때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먼저 나만의 커리큘럼을 기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의 강의들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강의의 커리큘럼 보다 보면 어떤 중복되는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흐름만 참고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축의 강의나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벤치마킹에서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매우라고 3번 외치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 스피치 강의를 한다. 그럼 대부분은 성인 스피치 강의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에서 그치게 돼요. 근데 그러면 혁신이라든지 고객 감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카드사 경쟁이 되게 비슷비슷한 시절에 갑자기 현대카드가 압도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원래 이전에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만 이 현대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현대카드가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인사이트 투어라는 이름의 벤치마킹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카드 회사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카드 회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업종들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보통의 카드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나왔던 게 카드 이름을 알파벳, 뭐 A 카드, 뭐 B 카드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은행에서 뭐 가 카드, 나 카드, 다 카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마케팅. 그렇게 카드에 과감한 컬러를 쓰는 경우도 그전에 없었어요. 카드 색감하고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는 세로 프레임. 원래 카드는 가로로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그걸 세로로 디자인하는 것도 현대카드가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콘서트라고 해서 문화 마케팅. 이런 거 카드사에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유명한 뮤지션들, 해외에 있는 분들 모셔와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고메 위크라 그래서 또 미슐랭 같은 것처럼 현대카드에서 엄청난 그런 레스토랑들이 현대카드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고 이런 고메 위크. 이 외에도 뭐 디자인 라이브러리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 모두 다 다른 카드사에서 절대 하지 않았던 정말 혁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이런 게 다 비슷한 카드사들을 벤치마킹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업종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나왔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인 교육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인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축을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예를 들면 아동놀이, 초중고 진로교육, 유튜브 썰방송, 전 이런 것도 다 강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굿즈 같은 거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면 강의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여야 돼, 이렇게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도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훨씬 감동을 받고 결과도 되게 좋은 강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축의 그런 업종이나 서비스들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되게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소스들을 한 곳에 잘 모아놓으면서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14년 동안 오래 사업을 하면서 만든 개념이 있는데요. 고객 대만족, 정말 대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어나더 레벨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준이 한 이 정도 단계예요. 이 바닥이라고 칠게요. 이 바닥에서 한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랑 비슷한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을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때 기준은 나랑 똑같은 강의가 아니라 내 강의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인류를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 강의가 꾸준히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런 강의는 어떤 본질이 있을까요?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성과를 내게 하는 강의에서 가장 인류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의의 최고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일타 강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대학을 보내는 그런 정말 중요한 성과를 내야 되는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르고 어떻게 달래고 혼돈내고 동기부여하면서 어떤 교보제를 만들고 또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정말 그 학생들을 끝까지 몇 년간 끌고 나가면서 대학에 합격을 시키는지 그 성과를 내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강의가 수강생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게 중요한 강의라면 어떤 게 본질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걸 어루만져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져주는 거. 이거는 이 본질을 가장 잘하는 인류는 누구일까요? 저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의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첫 만남을 시작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말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 강의가 짧은 기간에 어떤 실습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면 이 실습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거, 자, 요거 굉장히 잘하는 거 어떤 인류가 있을까요? 바로 스타트업 부트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박 2일 캠프예요. 1박 2일 동안 밤새서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져갈 거고 사업 계획서 작성해보고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하고 뭐 우수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투자금 준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1박 2일 정말 짧은 기간에 빡세게 그렇게 아웃풋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트업 부트캠프를 벤치마킹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 강의의 본질을 가장 탑으로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게 제가 어나더 레벨 벤치마킹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바로 적용을 하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강의를 정말 잘하고 싶다. 정말 내가 이 강의를 대만족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꾸준히 이 어나더 레벨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강의는 그 누가 듣더라도 대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요약 정리 한번 퀴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벤치마킹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 것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커리큘럼 짜는지 한번 보여드렸죠? 두 번째, 내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법은 총 4가지 단계 알려드렸습니다. 기록을 먼저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그 중에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그룹 중에 남길 거, 제외할 거 선별하세요. 그 다음에 강의 순서 정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 커리큘럼에서는 뭐를 참고하라 그랬죠, 제가? 공통적인 흐름만 참고해라. 절대 모방은 안 된다. 네 번째, 땡땡땡을 참고한다. 뭐였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축의 강의나 서비스를 참고한다. 네, 나랑 똑같은 강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강의나 또는 다른 축의 서비스를 참고한다. 현대카드 인사이드 투어 제가 예시 들어드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나더 레벨 벤치마킹이란 뭐다? 내 강의의 본질을 가장 탑으로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여러분이 벤치마킹에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 부분은 커리큘럼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의 모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이코노미 알려드렸죠. 항상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강의 준비하는 것을 꼭 제가 드린 템플릿을 활용해서 SNS에 꾸준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은 수강생들끼리 항상 응원과 소통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함께 멋진 강의 만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따로 미션은 없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강의 내용 잘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꼼꼼히 잘 메모하시면서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습은 항상 프로세스 이코노미로 SNS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